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전국 현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체포 상황을 좀 지켜봤다고 하던데 TV로. 의원님 네네. 어디서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제 국회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심경이 어떠셨어요? 뭐 복잡했죠. 그래요? 다만 역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하러 간 공수처 직원들이나 경찰관들 또 많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호관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이런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 없이 어떠한 폭력이라든가 유혈 사태 없이 참 다행이에요. 잘 끝났다는 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또 체포해 갖고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렬한 지지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거든요. 몇몇이 한남대에 들어놓았는데 경찰이 끌어냈다는 끌어내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난 게 용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대통령이 떨어뜨린 국격을 헌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잘 또 지켜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법률가시잖아요. 네네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될 거를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엄중한 또 중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본다고 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죠. 일부에서는 설마 대통령이 도주하겠냐 얘기했지만 도주설까지 나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인데 관절을 그냥 무슨 요새 산채처럼 막아놓고. 산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채는 정진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깽단 지금 다룬다고 하는 게 깽단들이 모여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은 명백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일체 체포에 응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체포 만약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국면이 끝나고 다음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후 국면은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투 트랙으로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면.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탄핵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측면은 어쨌든 어제 체포됐으니까 구속 그리고 그렇죠. 검찰에 송치돼서 기소 그리고 재판 절차 될 것이고요. 그 재판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탄핵 심판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이 대통령 선거를 60일 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에서 특히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귀환한다?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수 국민들 생각에는 그 다음 국면들 대선 국면으로 좀 보여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 거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고무돼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시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이 좀 결집했고 또 여론조사 상에서 좀 과대 포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탄핵 국면과는 또 별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거거든요. 또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세요? 저는 좀 더 당 지도부나 이런 면에서 민생 경제 안정 대책들을 더 강하게 좀 내놓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아쉬움도 좀 있고요. 원내 제1당으로서 이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이 좀 약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어쨌든 뭐 이미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인데 그 이후에 또 어쨌든 권한대행 체제지만은 또 권한대행과 협조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뭐 비판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원내 일당다운 모습을 책임. 네네.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속이 시원한 건 뭐 국민 모두가 속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 과연 여당의 대표가 그걸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다만 그 대통령 관저에 거기에 들어가 갖고서 어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왔던 대통령을 그럼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뭐 권성동 대표는 일관되게 탄핵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아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겠다. 또 대통령 방탄에 당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집권 여당으로서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3세기 후진국처럼 떨어뜨리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단 한 번이나 했습니까? 예. 전혀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없이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선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의 행태는 그건 뭐 너무 무책임한 거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30여 명이 이제 관저으로도 몰려간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윤석열 방탄. 네네.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아니면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확정이 되면 그 순간에 확 태세가 전환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된다고 하면 네. 분명히 또 국면 전환을 하겠죠. 국민의힘이 입장을 또 바꿀 거라고 보세요? 입장 바꾸고 예. 우리와는 무관하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 내란과 관계없다. 그렇게 또 바꾸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치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네. 그래요. 그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됐고 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내란에 어떤 정도로 관여했는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뭐 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련된 탄핵 심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됐으니까 구속, 기소, 재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어떤 연루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을 이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야 뭐 그분이 뭐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국금지 뭐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다만 그 사건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분명히 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란 그 수사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법 오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원내대표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오늘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는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서둘러서 이제 다시 재발의했고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면서 합의되지 않았다. 위원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헌법재판관 한 분 임명하지 않는 것도 여야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방 통과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가능한 합의해 갖고서 또 여당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그게 훨씬 편안한 길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자체 이제 그 특검안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핵심 쟁점은 뭐 부차적인 거 몇 개 빼면
외환 혐의를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그 빼서라도 합의를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여당이 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안을 낸다고 그 법안 제가 보면 저한테 맡겨놓으면은 뭐 1시간이면 법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아니면 예. 여당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법안에 집어넣어 갖고 만들 수 있거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만 넣고 빼면 되는 거니까요. 내면 되는 겁니다. 네.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요? 여당이 그렇게 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예. 좀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협의가 가능하다. 네네. 근데 법안도 내놓지 않고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단 그냥 뭐 시간 끌기. 네. 그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어떻게든 시간 끌어보겠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속도 근데 민주당만 속도를 높인다고 해봤자 최상목 대행이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소용없으니까 네네, 예. 그래도 합의를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법안 제출하 법안 뭐 국회에 통과시킨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다시 부결되고 이런 과정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 일각에서는 다음에는 뭐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될 수 있지 않겠냐. 여당의 이탈표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표를 확보했다면 모르지만 예. 가능한 한 그런 어떤 다툼의 소지를 좀 적게 해갖고 예. 좀 통과시켜갖고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사실상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기소를 그러니까 전제해서 역산을 해보면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21일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 시한 하루.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속 기한 20일. 네네. 그러니까 이 지나면 어떻게든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네네. 특검 발동 안 되면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네. 이것이. 네네.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합의 보는 게 더 낫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일괄 정리하는 게 예. 기소 전에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네.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여기에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판 속도를 올리게 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어떻게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 23일인가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네. 그때 재판부와 또 예. 변호인들 간의 어떤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일단 네. 보도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심 판단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죄에 대한 저희들의 반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여러 명의 어떤 증인들을 새로 신청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 뭐 저는 뭐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거기에 따라 가는 거지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형사 재판은 물론 뭐 공직선거법이 항소심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냥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 뭐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예,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왜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 어쨌든 뭐 재판 진행을 실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는 재판까지 네. 계속 비교되는 어떤 이런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구속은 구속 시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소되면은 또 당연히 해당 그 형사 재판부에서 뭐 방어권 보장하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수사와 관련해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술을 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걸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지어서 네네. 또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속도를 올리려고 한다라는 지금 주장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교하는 프레임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세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형사 절차, 형사 재판 절차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예.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 절차는 다르게 일종의 징계 절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엄격한 그 입증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네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정 안정과 바로 동전의 앞뒤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히 이게 종결돼야 된다는 의지를 지금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를 편드는 뭐 여야의 문제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안정과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뭐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또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입증돼서 종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사실은 대선 전략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건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죠, 사실. 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지. 예. 민주당은 어쨌든 그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입증하고 주장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정의 인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거기에 결부시키는 게 국민의힘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탄핵 심판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대선 전략 차원에서 주장하는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좀 기조의 소속이시잖아요. 네네네. 최상목 대행 잘하시죠. 네, 뭐 잘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행이 된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분 임명한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뭐 헌법소원과 권한쟁 심판 두 개가 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헌재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민생 경제의 안정 또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 갖고 뭐 추경이라든가 네. 또는 뭐 민생지원금 문제에 관련해 갖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추경 얘기는 좀 나눠보셨어요? 뭐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그 당대표와 그 면담이 있을 때 나누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아직도 같습니다. 완강합니까? 네, 완강하다기보다 일단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네네. 근데 대행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전 대행 한덕수 총리 네네.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 한덕수 대행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어떤 공모 실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관건은 그것일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